세상이 따라하는 중고차, 세상을 뛰어넘는 K카. 이 모든 게 혁명으로부터. 중고차 쇼핑 혁명 K카. 주문하시겠습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코지마만의 GSR 기술이 나에게 맞는 코스를 알아서. 먹는 치질약 치센 어떠셨나요? 안 아프니까 맘 놓고 운동해요. 진작에 먹었으면 고생 안 했죠.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요. 약해진 혈관을 건강하게 치센. 치질 큐. 이건 제 경험인데 자기 전에 2알 챙겨 먹고 하루에 한 포 꾸준히 먹잖아요. 거울 볼 때마다 뭘 입어도 100% 무상 환불 제도. 진짜요? 친구들도 챙겨줘야겠다. 이 굵기로 말까요? 네네. 왜? 백내장 안과 안 가셨어요? 3kg 정도로 부예. 시력노화 안과 안 가셨어요? 백내장 시력노화 안과부터 가세요. 알콘. 나라마다 다른 식습관, 비타민도 달라져야죠.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춤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알에. 올인원.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액션 쾌감 당신의 손끝에서. 건전한 파이터 모바일 지금 사전 등록 중. 길을 만든다는 것,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것. SG가 또 하나의 길을 엽니다. 친환경의 새 길이 되다. SG. 세상이 따라하는 중고차, 세상을 뛰어넘는 K카. 이 모든 게 혁명으로부터. 중고차 쇼핑 혁명 K카. 그린, 리페어, 솔루션. 피부를 작품으로 만들 아이멜리를 만나다. 내일을 위한 스킨 에너지 아이멜리. 아빠도 그런데 엄마까지 그런 판정을 받으니까 오래오래 살아서 행복해야지, 그치 엄마? 엄마는 끝내 혜인이 곁을 떠났습니다. 아내도 참 무심하다. 왜 우리 가정한테만 이런 그런 안 좋은 일을 겪게 하시는 건가. 수술도 미루고 엄마 간병에 매달렸던 아빠도 그 사이 눈에 띄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저 어린 철부지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어린 혜인이는 자꾸만 겁이 납니다. 가족이라는 거는 제 삶의 행복,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런 것 같아요. 혜인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해 주세요. 벤포벨 효과 어때? 벤포벨 효과? 약발 오래가지. 이종? 체내 지속력이 길어 효과가 오래가는 비타민 투비 컨티뉴드 벤퍼벨. 20대 대통령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48.56%의 득표율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실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첫 일성으로 대통령이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당과 합당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투표율 77.1%를 기록한 이번 선거는 24만 표 차로 승부가 갈리면서 역대 초박빙 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득표율 차이는 0.7%포인트대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새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사가 대통령이 됐다고 소개하며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인 가운데 1%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었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발판 삼아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첫 소식 조성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밤새 이어진 개표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역전하며 20대 대통령에 당선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48.56% 득표율로 2위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 후보와의 표차는 24만여 표로 집계됐습니다. 현 정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정치 입문 후 불과 9개월 만에 첫 대선 도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개표 막바지까지 자택에 머무르다 당선 확실 보도가 나온 뒤에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을 찾아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그런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관위도 윤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고 대리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은 오는 5월 10일이며 취임 전까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국정 목표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넉 달 넘는 선거전을 이어온 윤 당선인은 정권 교체의 열망을 안고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170석 넘는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소야대 전국에서 윤 당선인 앞에는 국민 통합 그리고 협치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첫 일성으로 대통령이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과 합당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외연을 넓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아든 윤 당선인의 일성은 헌법 정신과 협치였습니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심상정 후보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6일 전 극적인 단일화에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도 손을 맞잡고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을 찾아가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윤 당선인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역할과 직책을 정직하게 수행하겠다는 말로 당선 인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청와대의 경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현충원에 도착한 윤 당선인은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국회로 이동한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경제 구상과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안보 구상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에 대한 질문에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 출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원장설이 제기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선 일단 신속한 합당이 중요하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합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윤석열 당선인 지지자들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기쁨을 나눴습니다. 지지자들은 윤 당선인에게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던 순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아주 근소하게 앞서자 지지자들 사이에선 환호와 아쉬움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약 한 10% 정도는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이렇게 경합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다 오늘 0시 반쯤 윤 후보가 이 후보에 역전하면서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당선이 유력해지기 시작한 새벽 2시 반을 넘기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며 당사 앞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사랑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응원과 함께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심정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국민에게 충성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고 국민들을 통합해야 되고 지역적으로 분열되는 것을 이 기회에 통합해야 되고 상식과 공정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기대가 있고 윤 당선인이 당선을 확정짓고 자택을 나와 지지자들 앞에서 인사하는 늦은 새벽까지 지지자들은 자리를 지키며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패배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개표가 후반부에 접어들며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게 된 새벽 2시 40분쯤 경기도 성남 자택을 나섰습니다. 여의도 민주당사로 향한 이 후보는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해단식 이후 당 지도부 회의를 열어 대선 패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저조한 성적표가 아쉽지만 기후 위기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의제로 끌어냈다며 앞으로도 그 가치를 기반으로 정의당이 다시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호감 선거로 격화된 진영 대결 가운데서도 소신 투표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의 그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심 후보는 오늘 오전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대선 이후 당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윤석열 당선인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당선을 축하하면서 통합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간 첫 공식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활한 인수인계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별도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대선 결과 민심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반반으로 나뉜 게 확인된 만큼 극심한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한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보내 축하난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당선인의 일정을 고려해 회동 시기와 형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회동이 이루어지면 방역과 관련해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식당, 카페 24시간 영업 등 거리 두기 완화 여부나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 사면 같은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역대 최소 표차를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에서 과반 득표를 하고 충청과 영남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최대표 받친 경기도와 전통적 열세 지역인 호남에서 뒤졌지만 승부처에서 선전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대표 받친 경기도에선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에게 46만 표가량 뒤졌습니다. 경기도에서 벌어진 격차는 2007년 17대 대선 이후 보수정당 후보로선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 성공한 서울에서 만회했습니다. 유권자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득표한 게 주된 원동력이었습니다. 충청 대망론을 기치로 윤 당선인이 그간 공을 들였던 충청에서도 이재명 후보보다 14만여 표 더 얻었습니다. 득표율 30%를 목표로 했던 호남에선 가까스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얻었지만 목표로 뒀던 30%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광주에서 70만여 표,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84만 표와 95만 표가량 뒤지는 등 이재명 후보보다 호남에서만 250만 표가량 덜 얻었습니다. 윤 당선인의 버팀목은 역시 영남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선 171만 표가량 더 얻었고 부산과 울산 경남에선 95만 표 정도 앞서는 등 영남에서만 269만 표가량 더 얻었습니다. 호남에서의 열세를 영남에서 뒤집은 겁니다. 이렇게 윤 당선인은 전국 17개 권역 중 10곳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선 예년보다 2배 이상 많은 30만 표가 넘는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1, 2위 격차보다 많은 무효표가 나온 건데 야권 후보 단일화 이전에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 등에서 지난 3일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던진 표 등이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표심이 성별에 따라 크게 엇갈렸습니다. 남성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한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선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젊은 유권자의 성별 표심 쏠림 현상입니다.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이하 남성은 58.7%가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반면 20대 이하 여성은 58%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라 지지 후보가 달라지는 양상은 30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대 남성은 윤 당선인 지지가 52.8%로 절반을 넘은 반면 30대 여성은 절반 가까운 49.7%가 이 후보를 꼽았습니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후보별 지지가 크게 갈린 건 정치권이 젠더 갈등 해결에 나서기보단 오히려 선거에 이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20, 3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을 내걸며 젠더 갈등의 중심에 섰고 여가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낸 성명을 보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여성의 인권을 위한 단체입니까? 이에 맞서 이 후보 역시 마지막 유세에서도 여성 표심을 노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공공 화장실 만들 때, 앞으로 만들 때 이미 있는 거는 참 쉽지가 않은데 여성들의 화장실 숫자를 남성들의 1.5배 정도로 만들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 40대 이상에선 세대별로 표심은 갈렸지만 성별에 따른 표 엇갈림 현상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역대 가장 치열했던 대선은 김대중 대통령이 39만 표 차로 승리했던 15대 대선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불과 24만 표 차로 승부가 갈리면서 역대 초박빙 승부로 기록됐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맞붙은 1997년 15대 대선. 정계 은퇴 선언 후 재도전에 나선 김 후보와 대법관 출신 대쪽 이미지를 앞세운 이 후보 간 대결은 접전 그 자체였습니다. 만세! 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 만세! 두 후보의 운명은 불과 39만 557표, 1.53%포인트 차로 갈렸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인재 탈당 등 여권 분열과 야권의 DJP 연합이 만들어낸 말 그대로 신승이었습니다. 국민이 보내주신 이 지지와 후원의 뜻은 매우 그 무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대 가장 치열했던 15대 대선 기록이 이번 대선에서 25년 만에 깨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불과 24만 7천여 표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표 결과 15대 대선 당시 격차보다 10만 표 이상 더 적었습니다. 득표율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윤 당선인과 이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3%포인트, 1.53%포인트를 기록한 15대 대선 때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껏 역대 최다 표차를 기록한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19대 대선, 5년 만에 치러진 20대 대선은 역대 최저 표차를 기록한 선거가 됐습니다. SBS 이대욱입니다.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언론사 예측이 저마다 엇갈리면서 결과에 관심이 더욱 높았습니다. SBS 등 지상파 3사가 공동 실시한 출구조사가 0.8%포인트 차 초박빙 승부를 오차 범위 안에서 예측해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저녁 7시 30분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공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 윤석열 후보 48.4% 두 후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예측 격차는 0.6%포인트 초박빙이었습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접전은 오늘 새벽 5시 가까이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그 결과 플러스 마이너스 0.8%인 오차 범위 안에서 출구조사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득표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일치했고 윤석열 후보도 0.2%포인트 차이에 그쳤습니다. 2.5%로 예측된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 역시 실제 개표에서 2.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한 사전투표에 대한 별도 여론조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전투표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현행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6.9%에 달해 보완이 시급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이를 위해 사전투표 직후인 지난 6일과 7일 별도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본투표 출구조사에 추가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간의 경험상 사전 투표자와 당일 투표자의 정치 성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를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것이 전체 득표율 예측의 정확도에 기여한 것 같습니다. 2002년 제16대 선거 때부터 시작된 대선 출구조사는 이번까지 5번의 선거 결과를 모두 정확히 예측해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를 기록하면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80%를 넘을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보다 0.1%포인트 낮은 77.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강초환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잠정 집계한 이번 20대 대선의 투표율은 77.1%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 77.2%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사전투표율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36.9%를 기록하면서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5년 만에 80%를 넘길지 관심이 쏠렸지만 본 투표율이 예상을 밑돈 겁니다. 사전 투표율이 합산되는 어제 오후 1시에만 해도 지난 대선보다 5.8%포인트 높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이 지난 대선에 이어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가 81.5%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전남 81.1%, 전북 80.6% 순이었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1.6% 높은 78.7%, 경북은 78.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초박빙 승부에 각 진영이 결집하면서 영호남의 투표율을 끌어올린 걸로 풀이됩니다. 승부처로 불리는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77.9%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경기 76.7%, 인천 74.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세종특별시가 80.3%로 호남 다음으로 높았고 제주는 72.6%로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참여한 저녁 6시부터 7시 반 사이 전국 투표율은 1.4%였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이르면 오늘 오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새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보수 정부로 정권이 바뀌는 만큼 대북 정책의 변화 방향에 미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젠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 사이 밀접한 관계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한국의 새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동맹과 경제, 국민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결과를 외신들도 큰 관심 속에서 실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AFP는 물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 유력 매체들도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긴급뉴스로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보수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대북 정책의 전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잠재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롯한 진보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의 핵 야심과 중국의 부상을 대하는 한국의 정책이 상당히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의 새 정부와 어떻게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워싱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간 사드 추가 배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중국은 한중 관계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대선 결과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와 황구시보 등은 어제 저녁 한국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전했고 다른 매체들도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소식과 이재명 후보의 패배 승복 선언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미중 갈등 속에 균형 잡기를 시도한 현 정부와 달리 차기 정부가 친미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미동맹 재건을 바탕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추가 배치와 미국이 주도하는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와의 협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관영 황구시보는 한중 관계는 앞으로 나가야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면서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편들기가 아닌 가교 역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中韩之间不是对手，而是利益交融、优势互补、潜力巨大的合作伙伴。 중국 정부의 입장은 늦어도 오늘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새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도쿄 도요스어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내는 첫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心よりお祝い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日韓関係を発展させ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次期大統領のリーダーシップには期待したいと。 기시다 총리는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초박빙 승부였던 이번 한국 대선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던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선 스토리를 집중 부각하고 대북 유화 정책의 재검토를 공약한 점을 들어 향후 한미일 북핵 공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일 관계에서도 윤 당선인이 과거사 갈등으로 중단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공약한 만큼 인수위 기간에 고위급 특사가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개별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의 본격적인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5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서초구,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까지 후보를 낸 지역에서 모두 의석을 가져갑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 종로와 서초 갑 지역. 국민의힘의 최재형 후보와 조은희 후보가 각각 과반의 득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서 감사원장을 지냈던 최 후보는 월성원전 감사 문제로 정부와 마찰을 빚은 뒤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은 귀책 사유를 이유로 종로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초 갑은 재보궐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양당 후보 간 맞대결을 벌여 주목을 받았는데 서초구청장 출신 조 후보가 민주당 이정근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 상당에서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 정우택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김학용 후보는 4선, 정우택 후보는 5선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대구 중남구에선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진 만큼 국민의힘은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후보들은 21대 국회의원으로 임기가 곧바로 개시됩니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났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은 7일째 맞고 있지만 불길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예린 기자, 진화 작업은 진전이 있습니까? 네,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헬기를 대거 투입해 주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율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75%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구역 14곳 가운데 10곳의 진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응봉산 지역의 강한 불길이 소강리 금강송 군락지에서 직선거리 300m 앞까지 접근하면서 또다시 비상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 드론을 띄워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불길을 제압했습니다. 오늘은 진화 인력 3천여 명과 헬기 82대를 투입해 소강리 지역의 금강송 등 산림 유전자원 보호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바람이 새지 않고 시계 확보도 가능해져 헬기를 모두 동원해 화세가 강한 응봉산 구역을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이재민 지원 대책을 발표했죠? 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번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울진과 삼척, 강릉 동해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 동해안 산불 피해 수습 복구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이번 산불로 주택이 다 타버린 이재민에게는 임시 조립주택을 지어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 납부도 1년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통신비도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현장에서 SBS 박예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32만 7,549명 발생해 이틀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59명을 제외한 32만 7,490명이 국내 감염 환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6명 늘어 1,113명으로 사흘 연속 1,0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도 206명 발생했는데 역대 최다였던 지난 5일 216명 이후 두 번째로 많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9,646명으로 집계됐고 치명률은 0.17%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10%대였던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어제 기준 61%까지 올랐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진자를 코로나 음압병동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음압병실에서만 오미크론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아서 반드시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확진자가 급증하며 현재 PCR 검사와 관리 역량이 한계치에 부딪힌 만큼 병원에서 진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면 별도의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의료계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7,800여 명이 코로나19 3차 백신을 맞아 3차 접종률은 62.2%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4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그제부터 대피통로를 이용해서 교전 지역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민간인 피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국의 외무장관은 오늘 터키에서 개전 후 첫 회담을 갖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시내. 커다란 폭발음 뒤에 맞은편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이 떨어진 곳은 다름 아닌 산부인과 병동입니다. 의료진은 물론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도 포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Вони зруйнували бомбами роддом, пологовий будинок, де постраждали жінки та діти. Це військовий злочин, який не має ніяких виправдань.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포격으로 민간인 최소 17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 개전 이후 마리우폴을 향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숨진 민간인이 최소 1,1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하르키우, 마리우폴 등 5개 도시에서 다른 도시나 러시아로 이어지는 10개의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그제부터 포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4만 명 이상이 교전 지역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러시아가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안탈리아에서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이 개전 이후 첫 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을 중재한 터키 측은 이번 회담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정찰 위성 배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 정찰 위성을 배치해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찰 위성 개발은 전쟁 억지력을 향상시켜 전쟁 대비 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급선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 총비서가 직접 정찰 위성 개발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위성 발사를 빙자한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방송되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특집으로 집중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첫 일성을 들어보고 그가 걸어온 길과 새 정부 인수위 구성, 앞으로 당면 과제까지 짚어봅니다.
또 역대 최소 표차를 보인 초접전 선거에서 당락을 가른 유권자들의 표심을 분석하고 높은 정확도를 보인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도 살펴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지 씨 전해주세요.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를 비롯한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이 커지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2% 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6.35포인트 상승한 2678.75를, 코스닥은 19.22포인트 오른 889.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303억 원, 1,774억 원씩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2,136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5%가량 강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공급망 회의 개최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 200지수 편입을 앞둔 LG에너지솔루션도 4%대 강세입니다. 또 새 정부의 출범으로 플랫폼 기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10%와 7%씩 급등하고 있고 건설업계 역시 수혜가 예상되며 삼성물산이 7%대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7.3원 내린 1,229.7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2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문화 현장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볼만한 개봉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요즘 드문 한국 영화 개봉작입니다. 탈북한 북한의 세계적인 수학자가 고등학교 경비를 하면서 만난 불우한 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우정을 쌓아갑니다. 자칫 오글거릴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최민식 배우가 관록 있는 안정된 연기로 영화 전체의 톤을 잘 잡고 이 영화로 상업영화에 데뷔하는 김동휘 배우도 공감할 만한 연기를 펼칩니다. 기술로만 테크니컬한 면만 연기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진정성, 그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어떤 하나의 가공의 인물을 연기한다. 청소년 학원물을 뼈대로 하지만 유머와 사회 비판 등이 고루 조합돼 보고 나면 어른들이 느끼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뭐든지 과한 시대에 여러 영화적 요소가 과하지 않게 균형 잡힌 가족 영화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저희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뭔가 어루만져준다? 그 남자는 타이타닉을 보고 싶지 않았다라는 독특한 제목의 핀란드 영화입니다. 다발 경화증으로 시력을 잃고 휠체어 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여자친구를 홀로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을 그렸습니다.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촬영과 편집이 새롭습니다. 레벤 르망은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78회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입니다. 프랑스 현대문학의 거장 아니 에르노의 고백록 사건을 원작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대학생 안의 힘겨운 선택 과정을 그렸습니다.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사실적인 묘사와 사건 전개로 에둘러 가지 않고 끝을 향해 직진하는 영화입니다. SBS 이주형입니다. 오늘 경기 남부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의 계절이 찾아온 만큼 호흡기 건강을 위해 내기순환 모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오늘 출근 시간대에만 교통량이 반짝 늘었다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대체로 수월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 일대를 지나는 남해선에서는 영암 방향으로 사고 났습니다. 도롱 부근 갓길 쪽에서는 낙하물 처리 작업 한창인데요. 다리 위인 만큼 주의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경기권에는 교통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경기 동쪽 상황만 봐도 양방향 모두 소통 상태가 좋고요. 경기 서쪽 판교 방면으론 중동 부근에서만 부분적으로 어렵겠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양재부터 반포까지 10분이면 충분하겠고요. 경기권 정체는 부산 쪽으로만 나타나는데 수원 신갈일대 4km 구간이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뿌연 하늘이 함께했습니다. 안개에다가 고농도 미세먼지까지 뒤엉켜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까지 발령됐습니다. 현재 자세한 농도를 살펴보시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중 경기와 인천,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 중입니다. 대기가 정체하기 때문에 온종일 탁한 공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건조한 날씨도 여전합니다. 건조특보가 어제 일부 축소되기는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동쪽을 중심으로 온통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 연속이니까요.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만 보시면 구름만 간간히 지나며 맑은 날씨입니다만 앞서 보셨듯 먼지 그리고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가 남아서 시야가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를 비롯해서 대전이 18도, 부산 17도로 어제보다도 따뜻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밤에 수도권과 영서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